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백정원입니다. 잇몸 질환이란 식사 후에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입안의 세균과 만나서 생기는 세균막, 치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치태와 단단해진 치석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단하게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살이죠. 이제 잇몸 살이 붓거나 빨갛게 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잇몸을 받치고 있는 잇몸 뼈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더 진행이 되면 치아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임플란트를 하실 때에도 이를 해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할 때에도 그 주변의 상황이, 주변에 염증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주변에 대한 잇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는 세균막이 형성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식사 후에 양치질을 아무리 잘하셔도 치아 사이에는 틈이 많아서 완벽하게 치태를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의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분비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많은 전신질환과 잇몸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는 잇몸질환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잇몸질환이 발생할 빈도도 높고 또 발생했을 때 심각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내분비내과 체크를 하시는 것과 같이 잇몸 질환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담배가 어디 하나 몸에 좋은 부분이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잇몸 질환에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잇몸 질환의 발생 빈도, 심각도 모두 높고요. 심지어는 치료를 했을 때 치료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금연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잇몸 질환은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연세보다 일찍 이를 빼셨다거나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시다 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치과에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잇몸 질환은 초기 증상이 굉장히 경미한 반면에 한번 질환이 시작되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원래 상태로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질 하실 때 피가 조금 나온다거나 살짝 잇몸이 빨갛게 붓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작은 증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또는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이시고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